오를 땐 덜 오르고 빠질 땐 더 빠지고 있는 코스닥 지수,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죠. 그래도 희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을 지나 내년에는 코스닥의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주목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NH 아문디 운용의 박진호 주식운용 부문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문장님, 코스닥 지수 사실 올 한 해 다른 주요국 지수들이랑 비교하면 사실은 크게 빠지는 시장은 아니었는데요. 코스피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현재 상황부터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볼까요? 네, 사실 한국의 코스닥 시장은 1996년도에 나스닥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만든 성장주 중심의 시장인데 그때 지수가 1000이었어요. 아직도 1000 회복 못하고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을 놓고 보면 정부의 정책이 일단 코스피에 집중된 게 있습니다. 밸류업과 그다음에 상법 개정. 거기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고 해서 소외를 본 게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당장 이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잖아요. 그래도 내년에는 지금의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코스닥으로 옮겨갈 것이란 기대감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AI로의 대전환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 간단한 예를 들면 젠슨 황 CEO께서 굳이 왜 한국에 오셨을까? 그리고 GPU 뭐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6만 장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기로 했고 저는 한국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AI 시대 내지는 피지컬 AI 시대에 IT 비중도 높고 제조업 기술도 높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석 달 전인가요? 팔란티오 CEO도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제조업에 쌓인 노하우는 팔란티오한테 보물 걷어 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가는 거 보면 저는 한국이 이 AI 대전환, 즉 AX 이 시대에 분명히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조업 기술을 가진 중소, 그다음 강소기업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그게 점차 부각될 거고 그 트리거는 혁신성장펀드 150조 원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부문장님이 보시는 내년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쉽게 참 말을 잘 만들잖아요. A, B, C, D, F. 그래서 A, AI, B, 바이오, C, 컨텐츠, D, 디펜스, E, 에너지, F, 팩토리.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릴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 또 바이오, 2차 전지 등 짚어주셨습니다. 부문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년 우리 코스닥 시장 기대가 굉장히 되죠. 그럼 이 코스닥 종목들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들의 출시를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상품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요. 그 전에 선결돼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코스닥 시장의 질적 향상입니다. 그래서 퇴출될 기업들은 빨리 퇴출될 수 있게끔 제도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대부분의 벤치마크가 코스피거든요. 예. 근데 코스닥 내지는 코스닥 150이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BM으로 도입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만 더 붙이자면 대기업 집단들이 저는 M&A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자회사로 만들지 말고 애플이나 구글처럼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사서 흡수합병 해주는 걸 허용해줘야지 코스닥 기업들이 사업을 키우기도 하지만 또 엑시트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서두에 말씀하셨듯 우리 시장을 보면 잘 나간다 싶으면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2부 리그로 남게 된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똑같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위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 7개가 나스닥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남아 있으면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업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벤치마크로 코스닥을 선택할 수 있게끔 뭐 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코스닥 내지는 중소형주에 특화된 펀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세제 혜택 같은 걸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이 나라에 뭐 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지만 청년 실업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했을 때 쉽게 상장할 수 있고 또 쉽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두면 청년들이 아, 나도 창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제가 20년 전부터 꿨던 꿈은 뭐냐면 한국의 자본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에 아시아의 기술 기업들이 상장했으면 좋겠다. 코스닥은 원래 PER이 높게 받거든요. 30배 가까이 받습니다. 한국의 코스닥에 상장하면 높은 멀티플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주면 많은 좋은 기업들이 한국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신뢰와 또 정책적 뒷받침을 통한 구조적 변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그 질적 향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코스피에 있어서는 밸류업과 올해 상법 개정이 대부분 대형 기업에 맞춰져 있는데요. 근데 코스닥에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사장이 상장한 이후에 제대로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퇴출 조건 이미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지만 이걸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평가기관 두 군데로부터 최소한 한 군데 A를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쉽게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 더 쉽게. 그리고 나갈 때도 쉽게 나가게, 빨리 나가게. 이런 정책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이 코스닥 지수 내년에 1,100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부문장님이 보시기에 대략적으로 어느 네. 정도까지는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수 예측은 쉽지는 않아요.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13%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얼마쯤 간다라고 생각하면 대충은 나오는데, 코스닥은 지금 현재 헬스케어 종목들이 15% 가까이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1000을 넘으면 사실은 코스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술 경력이 인정이 되면 1100은 저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1200, 저는 위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1000 이상 찍은 적이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저항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방향과 속도, 이게 훨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저항선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H 아문디 운용의 박진호 주식운용 부문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